이 케이스가 T자예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가늘어졌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는 탈모 약은 얘기 안 하고요. 영양제를 차라리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 아, 탈모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탈모약을 접근해서 드시는 것보다는요.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데 의외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모화 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잖아? 그러면 지금 탈모약 드시는 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채널에 보면은 머머리포트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탈모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두피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추려서 가끔씩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조금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 분 몇 분을 제가 추려가지고 오늘은 그분들이 탈모인지 아닌지 솔루션은 어떤 걸 드릴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어요.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다음에 선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남성분이시고 나이는 36살. 직업은 연구직이에요. 원래 모발이 얇았는데 서서히 이마 라인이 올라가고 M자 부분이 얇아지고 솜털화되고 있습니다. 햇빛 받으면 두피가 휑하게 보여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머머리쌤에게 하고 싶은 말은 M자 부분은 유전성 맞는 것 같은데 정수리 부분은 후천적 요인도 있다고 해서 개선될 방법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모발 자체가 태생적으로 지금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M자 부분은 유전성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주신 거 보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건가 살짝 의구심이 생겨요.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 탈모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탈모약을 접근해서 드시는 것보다는요 이게 유전성 탈모인 건지 약간 후천성으로 온 탈모인 건지 아니면 영양 부족인 건지 아니면 내가 내분비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데 일단은 사진상으로 보면 제가 M자 탈모입니다 라고 해서 확답을 드리는 케이스는요 우리가 이마 라인에서요 한 1cm, 1.5cm 정도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최근 1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도여야 돼요. 이분은 보니까 약간 잔모화가 많아요. 그래서 솜털화가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탈모약만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탈모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르몬 공격을 받아서 DHT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탈각되는 거야. 성장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각되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머리를 샴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빗질을 하셨을 때 우수수 약간 떨어지고 있는 탈모이다 하시면 탈모약 드시는 거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정수리 부분이요 많이 연모화되고 있어요. 연모화는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두피 색깔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근데 한번 정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6살 남성분은 정리를 하자면요. 탈모가 맞아요. 중기 정도 되신 거예요. 근데 혼자서 내가 탈모약을 먹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거보다는 두피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포커스 잡으셔야 돼. 의외로 내분비계 쪽 문제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모화 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잖아? 그러면 지금 탈모약 드시는 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거기에 맞는 개선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 근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여성분이에요. 23살이시고 학생입니다. 자, 탈모 사연이 엘크라닐만 바르고 있습니다.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다른 탈모약이 필요한 건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열 관리, 스케일링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답변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명확한 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라도 제발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대성통곡 하셨습니다. 보니까 내가 내용은 정말 어느 정도야 뭐 이러면서 읽었어. 근데 사진을 보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약간 하고 싶은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일단은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가르마 정수리예요. 그리고 다행인 건 T자는 아니야. 사진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두피 부종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피 부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피가 정상적으로 탄력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근하고 모근 간격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두피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근하고 모근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가르마 탄 부분에 다른 모발은 떨어지니까 여기 속에 있는 건 가려지죠. 근데 갈라지는 이 부분은 유독 모근하고 넓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 스킨톤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모발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가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엘크라닐을 바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이 부종이 빠져서 모근하고 모근이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 와 다른 탈모
탈모약을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열 관리라고 쓴 거 보니까 두피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솔루션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은, 자, 부종이 생긴 거는 뭐냐면 여성분들은 미네랄이 부족해요. 태생적으로. 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네랄 부족해, 철분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림프가 많이 부어 있어요. 이 림프가 해주는 역할은 어떤 게 있냐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이 될 때 림프가 파동을 줘서 혈액이 움직여야 돼. 근데 이 림프가 약간 부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혈액이 잘 못 가요. 철분도 부족해, 미네랄도 부족해 하잖아. 그러면 꼭대기까지 영양분은 못 가요. 그게 우리가 두피 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정확하거든요. 내가 저녁 때쯤에 구두를 신으면 구두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잘 붓는다. 그리고 생리통이 조금 있으신 편이다 라고 하시면 두피 부종이 98%예요. 그래서 머리 샴푸 하시기 전에 두피 마사지 충분히 해주세요. 마사지 힘들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빗질 정도만 30번 정도 해주시고 적당히 내 두피에 맞는 샴푸를 써서 클렌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딥스크래닝 해주세요. 왜냐면 얘가 좁혀지기 전까지는 이 두피가 외부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각질이라든지 노폐물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로 하는 면봉 스케일링도 괜찮고 제품으로 핸드링으로 하는 스크럽 스케일링도 괜찮으니까 그거 정도 해주시면 되고 탈모약은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바르시는 것도 안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속을 다스려야 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한 달, 두 달 정도 해보시면 뭔가가 보이거든요. 그때 사진 저 궁금하니까 사진 한 번만 더 찍어서 머리포트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이에요. 남성분이시고 33살 직장인이십니다. 머리가 가늘고 숱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10년째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근데 복용 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머머리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가 탈모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을 안 먹고 치료해서 좋아질 수가 있나요? 약을 먹는 게 치료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있대. 자, 탈모약을 5년 정도 먹고 있어요. 3년 정도 먹고 있어요. 자, 근데 나를 만났어. 이분도 지금 여기 사연을 올려주셨어. 그럼 뭐죠? 뭘 잘 모르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10년이면 엄청 길게 드신 거예요. 제가 약을 어떻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3명 중에 1명 정도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고 하시고 나머지 2분 정도는 인터넷에서 구매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 아버님이 탈모라고 하기는 했지만 탈모 유전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고민 부위가 M자인지 정수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이 왼쪽 M자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간 것 같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만 좀 각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전형적인 이마 라인이 3자 이마 라인이잖아. 그게 앞에 우리가 항상 헤어라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더 들어갔다 생각하거든.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가 약간 요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약간 3자 이마 형태를 갖고 있으셔.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발이 가늘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약을 복용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모세포가 공격을 당해서 모체 수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약이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체 수는 같아. 근데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걸 잡겠다는 게 아니고 얘를 살을 지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포커스가 잘못된 거지. 영양제를 차라리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리고 외부적으로 뭔가 발라주는 것보다 모유두 쪽으로 전달하는 건 무조건 혈액이에요. 무조건 혈액이니까 약보다는 종합영양제를 좀 챙겨 드셔주시고 탈모, 가는 모발에 좋은 판토텐산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성분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잘 컨택하셔가지고 드셔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연이에요. 자, 여성분이시고 32살 주부십니다. 20살 때부터 아이 3명을 출산하다 보니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졌어요. 위 머리 쪽이 숱이 없어서 볼륨감도 없어요. 염색 자주 합니다. 그리고 머머리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탈모가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탈모약을 먹어야 될 정도인가요? 아직 32살인데 두피가 훤히 다 보이는 게 스트레스예요. 사진을 제가 보면 이 케이스가 T자예요. 근데 여기서 출산을 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가늘어졌다라고 하셨어. 그러면 이게 출산 후에 이 모발이 변형이 된 건데 이걸 지금 개선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탈모 약은 얘기 안 하고요. 미노시딜 3%짜리 사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다가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출산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영양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번 스트레스라는 걸 받기 시작을 하면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다 남은 막 음식 막 이렇게 긁어먹지 말고 나를 위한 맛있는 음식도 좀 드셔주시고 자 결론 탈모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출산 후 탈모가 진행된 게 멈춰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냐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괜찮아져요. 길게 보시면 1년 반 정도고요. 짧게 보시면
빠지면 한 6개월에서 10개월 뭐 요 정도 뭐를 해주냐에 따라서 틀리죠. 솔루션을 드리자면 빠지는 거를 막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연모화된 애들이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일부러 약간 연모화된 분들이 많은 케이스로 제가 선정을 한 게 저희 매장에도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모발이 점점 가늘어진다예요. 예전에는 이거 머리가 막 머리 감으면요 수채구녕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볼륨이 적어져요. 점점 가늘어져요.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개체수는 그대로인데 가는 거잖아. 그럼 영양실조라고. 그래서 출산 후 탈모도 저는 영양실조로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해드린 남자분하고 좀 틀리게 이분은 완료된 상태에서 그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미노시딜 3%짜리를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진 올려주신 여기 헤어라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T자 이어진 그 부분에다가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주시고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가지 케이스 봤잖아요. 보면은 공통점이 그때 약부터 먹어보는 쟤 왜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영상에도 그렇잖아. 댓글 보면 답 필요 없고 약이 답이다 약이 답이다 하잖아. 그분 같은 케이스는 약이 답인 케이스야. 근데 그걸 너무 공론화한다라는 게 문제야. 탈모가 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원인이 너무 다양해.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솔루션들도 다 다양한 거야.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유전성 탈모라고 진단이 나오면 탈모약 먹어야 돼. 근데 의외로 또 유전성 탈모인데 탈모 샴푸 찾고 영양제 찾고 이런다고. 그게 아니야. 저는 이게 유전으로 오시는 분들은 탈모 약과 모발 이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올리신 분들은 왜 약부터 시작하냐고. 그러니까 그 공론화에 내가 휩쓸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케이스별로 원인별로 환경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나 이거를 궁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 넓게 지금 이거 머머 리포트를 이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도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상응하게끔 해드릴 거고 지금 제가 보니까 사진이 더 많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더 하잖아요. 사진을 조금 많이 올려주세요. 다양하게 올려주셔야 제가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봐서 조금 더 가깝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4분의 사연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에 그 고정 링크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사연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추려서 조만간에 한번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